안녕하세요, 여러분. 차트를 통해서 시장을 예상해보고, 그리고 내일의 매매 전략을 준비하는 차트 조던이라 하고요. 차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들을 생각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일단 차트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코스피 차트고요. 그리고 코스닥 차트입니다.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상대적으로 제가 추세선을 그어놨는데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보이시죠? 이거는 코스피 차트, 이거는 코스닥 차트입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많이 회복해서 지난 9월, 10월 좀 어려웠던 시장을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주식을 어떤 식으로 매매하시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코스피 200 우량주만 매매를 하신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투자를 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거를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하고 돈이 있는 곳에, 그리고 이슈가 있는 곳에서 매매를 해야지, 꼭 단타를 권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어느 시장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어느 이슈와 어느 뉴스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지 이것들을 좀 알고서 매매를 하는 게 어,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관심 종목을 이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종목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면 어,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매매를 하려는지 다른 분들도 좀 이걸 잘 이해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분류를 한다면요. 첫 번째는 넥스트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주목받고, 그리고 좋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메타버스, 그 중에서도 NFT 종목들은 다 지금 큰 상승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기존에 지금 자이언트 스텝,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같은 테마 내에서도 순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키 맞추기를 하면서 올라갈 때도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내일 시장 17일 수요일 시장에서는 넥스트 종목이 조금 더 강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 종목을 첫 번째로 저는 종목 선정을 했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 상승하게 된다면 정고점, 뭐 여기 이제 98,000원, 99,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한 9만 원대까지도 큰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쿠콘. 이 종목도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다른 종목들에서도 이야기를 드릴 텐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부터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이전에 나왔었던 고점을 다시 한번 두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 종목 두 번째로 정했고요. 다음은 가온미디어입니다. 가온미디어도 좀 전 이야기했었던 쿠콘하고 동일한 패턴을 보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최근에 거래량이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동반되고 있다라는 거죠. 앞전에 나왔었던 이런 큰 상승치만큼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전에 보였었던 정고점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상승 추세에 이제 놓여져 있는 거라고 판단해서 이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분류를 했고요. 며칠 전부터 이 종목은 계속 지켜봤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차츰차츰 돌파를 할 듯 할 듯 하면서 지금 뭐 큰 상승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상승이 이미 다 나왔을 때는 사실상 늦은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주식을 하면서 추격 매수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 다 들어보셨잖아요.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건 이미 그 가격대에서 더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상승 초입부에 놓여져 있다면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대유 플러스 종목 분류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웰크론 한택.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뭐 양음양 패턴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윗꼬리의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들 달라지실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앞전에 나왔었던 이 윗꼬리들이 단번에 상승하지 못하고 매물벽을 소화하는 과정이라 보이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온다면 큰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관심 종목을 분류한 것들은 하락할 것을 기대하고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 상승을 기대하면서 관심 종목으로 분류한 종목들입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이게 제가 영상을 찍는 지금 시간은 뭐 새벽 시간이고, 만약에 내일 아침에 이제 장이 개장되면서 장 초반의 분위기랑, 그리고 갖가지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종목이 시초가가 어떻게 잡히는지, 그리고 얼만큼 거래량을 또 동반하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관심 종목을 준비했어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인성정보. 이 종목도 뭐, 정치 테마 관련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뭐 자연과 환경이라는 종목도 대선 후보가 이제 각각 정해지면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메타버스 이야기하면서 종목과 테마 내에서도 순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던 그 부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승 초입, 그래서 지금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 어,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금 선정했던 종목들은 다 코스닥 종목이고, 알체라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앞전에 큰 상승 나오고, 아직까지도 메타버스 관련 테마, NFT 종목들이 죽지 않았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시점이 있고, 이따 이제 그 영상 마지막에 뭐 준비를 해놓은 종목이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좋아 보이는 종목과 테마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알체라 같은 경우 다시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그 상승 출발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앞전에 최근에 나왔었던 고점들을 잘 소화하면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굳이 꼭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아니고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하지만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종목이냐, 상승의 초입에 놓여져 있냐, 아니면 고점에 있지만 여기에서 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종목이 더 뚫고 나가느냐, 이거는
상승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영원히 오르는 종목 없고 영원히 떨어지는 종목이 없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최근에 나왔던 이런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어, 지금 여기 보시면 11월 11일 같은 경우에 14%큰 장대 양봉이 나왔었어도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 14%가 적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더 큰 상승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관심 종목을 분류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는, 그래서 이 종목이 이 추세선의 끝자락, 대충 뭐 잡아본다면은 4만 원 부근이 될 수 있겠네요. 4만 원, 4만 1천 원. 이 정도 금액대에서 고점을 추가적으로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가격을 말한다고 해서 그 가격에 꼭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저의 그 기준과 바램도 섞여 있는 부분이니까요. 가격적인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좀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보면 어때요? 이 종목도.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저는 우리가 다 이제 많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저점을 올리고 있는 종목. 그리고 아직까지 큰 장대 양봉은 나오지 않았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실 때 종목이 상한가를 도달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실제로 뭐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종목이 2% 오르고 다음날 3% 오르고 다음날 뭐 1% 조정받고 2%, 3%뭐 이렇게 뭐 물론 작은 수치가 아니지만 상한가에 비교했을 때 2%, 3%, 뭐 1%, 0.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종목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 상승의 흐름이 유지되는 거를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보통은 대형주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이 종목은 지금 재차 상승권으로 종목이 돌파 시도를 하고 있으면서 저점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양봉이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어,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보면서 관심 종목으로 분류했습니다. 당장 내일 뭐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21선을 뭐 이탈하지 않는다면 관심 종목으로 두고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에서 큰 상승이 나오는 패턴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날 어저께 상한가 간 종목인데 보면 비트나인 이 종목도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상한가 도달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신규 상장 이후에 바닥을 잘 다지고 그리고 나서 근데 신규주는 정확하게 차트라든지 어떤 그 패턴을 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하락하기 시작하면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고 일반적인 파형을 그리는 게 좀 알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21선 위로 안착하면서 주가가 상향 돌파하려는 모습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최근 3일만 보면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 이 부분에 좀 가중치를 둬서 좋게 바라보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분류했던 나름의 이유였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큰 상승 다 나오고 차트적으로 바닥을 다 다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종목이 상승해 준다면 이평선도 지금 다 수렴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바닥을 찍은 종목은 바닥을 찍고 횡보하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바닥을 찍었으면 또 반등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분류했고요. 꼭 이 종목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좀 추가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이 부분은 체크해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블루베리 NFT,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가총액 1100억, 좀 소형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앞전에 나왔었던 큰 장대 양봉, 이거 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많이 동반했죠. 근데 그 이후에 종목은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에 아직 놓여 있으나 이 거래량이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고, 대신에 이런 종목은 계속해서 윗꼬리를 남기고 또 아랫꼬리도 남기고 조금은 호가가 좀 가벼울 수 있어서 이런 거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 마이너스 7%에서 고가권은 플러스 3%까지 좀 큰 폭으로 움직인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호가가 단단하고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재차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 추가적인, 지금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계속해서 고점들을 좀 높여가고 있는 모습, 이 부분에 좀 주목해서 생각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에 추세선 자체를 뛰어넘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 종목을 내일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이 뭐 5천 원을 넘겨서 상승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을 경우에는 매도 관점으로 다시 관점을 바꿔야 된다. 그거까지 같이 이야기 드리고요. 이거는 이 종목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게임 관련주, 그 다음에 미술품에서 NFT가 사실상 많이 좀 높은 효율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품에서도 적용 가능하고, 그리고 P2E라고 해서 게임을 하면서도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이 접목된 게 NFT이기 때문에 게임주들이 다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아직 플레이위드 이 종목은 그만큼의 아직 관련해서 수혜를 입거나 큰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 내에서도 순환을 해서 플레이위드 이 종목이 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에 종목 분류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신규 상장 종목들이 이후에 쭉 바닥권을 기다가 이제 조금씩 고개를 드는 종목들이 있죠. 근데 그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 종목은 바로 당장 올라갈지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많은 좀 매물벽들이 많이 쌓여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매물벽들을 단번에 뚫어줄지, 아니면 또 앞전에 보여줬던 이런 윗꼬리를 남기면서 매물을 좀 소화하고 횡보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몰라도, 일단은 지금 바닥은 확인됐다고 봤을 때 이 종목은 충분히 관심 가질 만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신규주가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좀 어렵고 이게 난해한 이유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종목이 만약에 마이너스 10%, 15% 하락을 하면 이 정도면 많이 빠졌는데 싶은 마음은 내가 드는 거지, 종목 자체가 마이너스 15%니까 여기서 하락을 멈춰야지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바닥권을 다지고
다시금 상승 돌파하려는 모습, 이거를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어, NFT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눈에 띄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주인데 바닥권에서 상승 돌파 시도하려는 모습들이 보이는 종목.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딱 어떤 이유인지는 뭐 내일 시장이 또 개장을 하고 해봐야 알겠지만,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SK 바이오팜, 그리고 차백신 연구소,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이 종목들이 조금 저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하락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역배열에 놓여져 있지만, 역배열에 놓여져 있어도 지금 시장에서는 대형주라 하더라도, 대형주도 얼마 전에 NC소프트도 상한가 가는 모습들 보셨죠? 대형주다 하더라도 그만한 재료만 있다면 충분히 뭐 상한가도 가는 그런 모습들 많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이 정도 바닥권에 지금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로 돌렸을 때는 다시금 어느 일정 가격대까지, 그러니까는 일정 가격대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정배열에 다시 놓이는 12만 원대, 11만 6천 원, 뭐 12만 원대, 이런 가격대에 다시 놓여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 적정 가격 수준, 제가 보기에는 12만 원 정도까지는 또 큰 무리 없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위드 코로나를 해외에서 이렇게 지금 실행을 했는데 또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시 좀 봉쇄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다시 이전에 좀 통제하던 그런 시절로 돌아가야 되나 하는 고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가 정확하게 딱 언제 끝난다 그거를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코로나 이슈가 그래도 계속 점점 약해지고는 있습니다. 약해지고는 있어도 이게 정확하게 딱 그 종식됐다고 선언되기 전까지는 이 이슈는 계속해서 뭐 주식시장에 반영이 될 거고, 그 반영되는 와중에 어떨 때는 어 뭐 치료제에서, 어떤 때는 또 다른 거에서, 어떤 때는 또 다른 거에서 이런 식으로 순환해서 돌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차백신 연구소,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바닥권을 계속 기다가 이재금 다시 이제, 지금 현재 이 종목은 뭐 바닥권에서 이제부터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많이 가격적으로는 하락을 했더라도 14,900원에서부터 지금 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었던 종목이니까요. 실질적으로는 많이 내려왔지만 많은 거래량을 또 동반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날이 좀 거래량이 있었고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죠. 하지만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이 이 가격대 1,600원대를 또 넘겨서 조금 더 높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주가에서 횡보하면서 자리를 만든다면은 한 번에 또 단숨에 큰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보여서 이 종목도 분류를 했고요. 진원생명과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하면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파동? 큰 파동이 이렇게 지나갔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파형을 그리는데, 뭐 선은 지금 제가 그 대략적으로 그은 거라서, 그리고 뭐 정확하게 선을
긋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최근에 나왔었던 11월 1일 이날의 장대 양봉에 좀 의미를 부여를 해서 다시금 여기에서 상승 추세로 돌릴 수 있는 거. 하지만 이 종목은 역배열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낙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략을 좀 저는 세워보도록 하고요. 레고캠 바이오. 최근에 또 좀 많이 보였었던 뭐 차트적인 그런 패턴에서 봤을 때 종목들이 이렇게 하염없이 흐르는 것 같다가도 단번에 상한가는 30%잖아요. 상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진짜 이거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지? 싶을 정도로 난이도가 아주 높은 종목들도 꽤 덜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그렇게 꼭 된다 그런 거보담도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분류를 했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좋아 보이고 이 종목에서 나랑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시더라도 만약에 내가 매수해서 조금이라도 상승폭이 나와서 어, 수익권으로 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 역배열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어떻게든 익절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종목을 할까 말까 저는 사실 좀 고민을 했는데요. 어, IT 아이즈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종목도 어떤 종목이랑 비슷해요, 지금. 뭐 비슷한 차트를 찾는다기보다 앞전에 제가 영상 초반에 이야기 드렸던 비트나인도 이러한 모습과 패턴을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종목이요. 이렇게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가 나왔지만 그리고 내일도 어차피 뭐 갭이 떠서 아마도 종목은 출발하겠죠. 근데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이 시작된 종목은 또 중간에 멈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뭐 패턴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상승의 힘이 중간에 우리가 뭐 자동차 운전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속도가 있으면 제동 거리도 필요한 법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상한가로 장 마감했던 종목은 다음날 갭상승뿐만 아니라 장 중에도 강한 힘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내일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거래할 수 있는 틈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회를 좀 기대하면서 관심 종목으로 분류했고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지금 상한가를 연속 3일, 연속 3일 상한가면 시드머니가 두 배가 됩니다. 아니, 시드머니가 아니라 이 종목에 투자한 금액이 두 배가 됩니다. 꿈 같은 이야기죠. 근데 지금 이 종목이 이렇게 지금 상한가로 계속 그 상승하고 있지만 이 상한가가 아직 끝났다고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관심 종목으로 분류한 거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만 상한가 종목이라서 저는 사실 제외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 종목도 내일 만약에 기회가 있고 거래가 할 수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거래에 임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분류를 했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뭐 좀 보너스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 95 스펙 소형주입니다. 소형주. 시가총액 137억의 아주 작은 소형주인데 이전에 우리가 스펙주들이 자고 일어나면 그냥 스펙주들이 날아다니던 또 때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이 종목의 상승이 이렇게 시작됐을 때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모습이 전체적인 상승의 파형을 그린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분류했고요. 절대적으로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137억의 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 앞전에 스펙주들이 좋았었던 그때의 또 그 기억을 되살려서 너무 강한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또 손실도 뼈아플 수 있다. 그 점은 꼭 유의하시고요. 요거까지 해서 오늘 관심 종목 분류는 저는 다 했고요. 그리고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수익 나시는데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도 수익 많이 나시고 좋은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